독일 환경부는 5년간 한 보고서를 숨겼습니다. 2019년 9월 베를린 슈프레 강 복원이 15억 유로를 태우고 완전 실패한 직후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비밀리에 7명의 전문가를 서울로 파견했고 그들이 가져온 468페이지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청계천은 슈프레 강 대비 110 비용, 110 기간으로 10배 성과를 달성했다. 독일 기술의 완패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환경부 지하 금고에 봉인됐습니다. 독일 공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2024년 11월 내부 고발로 이 문서가 슈피겔지에 유출되며 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EU 의회는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고 조사단장이었던 환경부 수석 정책관 마르쿠스 슈미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도 5년간 국민을 속였습니다. 자존심이 현실을 가렸습니다. 지금부터 독일이 숨긴 청계천 보고서, 그 충격의 5년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환경부에서 28년간 근무한 수석 정책관이었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증언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EU 의회 청문회장이에요. 27개국 의원 45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5년간 숨긴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서죠. 이야기는 2019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어요. 베를린 슈프레 강 복원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선언한 날이었거든요. 12년간 15억 유로를 쏟아부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이죠. 독일 연방환경청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헤르만 박사가 최종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수질 개선 목표 달성률 32%, 생태계 복원 목표 달성률 18%,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67%가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비용이었어요. 당초 예산 8억 유로에서 15억 유로로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공사 기간도 7년 예정이었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참담했어요. 슈프레 강 수질은 여전히 4등급이었고 물고기는 겨우 5쪽만 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장관 카타리나 밀러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독일 공학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15억 유로는 독일 국민 세금이었거든요. 언론은 이미 대서특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야당은 환경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때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슈미트 박사 남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이 비었습니다. 단둘이 남았죠.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해결책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관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른 나라 성공 사례를 찾아야 해요. 특히 아시아 쪽을 보세요. 아시아요? 저는 놀랐어요. 왜 아시아입니까? 유럽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 센 강은 20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런던 템즈 강도 마찬가지고요. 암스테르담도 실패했어요. 그녀가 책상 서랍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서울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예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 2년 7개월 만에 완성했대요. 비용은 3억 유로 정도고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몇 장과 간단한 설명이 전부였어요. 청계천이라는 이름의 하천을 복원했다는 내용이었죠. 5.8km 길이의 도심 하천이었습니다. 3억 유로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우리가 15억 유로를 쓰고도 실패했는데 그들은 15비용으로 성공했다고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요. 서울에 말입니까? 네.
조사단을 꾸리세요. 최고 전문가들로요. 그리고 철저히 분석하세요. 우리가 뭘 놓쳤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조사는 극비예요.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독일이 한국에서 배우러 간다는 게 알려지면 정치적으로 곤란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비밀조사죠. 장관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슈미트 박사, 독일의 자존심이 당신 손에 달렸어요. 실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청계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몇 장의 사진과 짧은 기사들 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12년 걸린 일을 그들은 2년 만에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분명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예요. 축소 프로젝트이거나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했죠. 다음 날 저는 환경부로 출근해서 조사단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단 구성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독일 최고의 전문가 6명을 선발했어요. 수질 전문가 페터 박사, 생태학자 인게 교수, 토목 엔지니어 클라우스, 도시계획가 안드레아스, 경제학자 율리아, 그리고 환경공학자 토마스였죠. 모두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만 11시간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언론에 발각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페터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시간 낭비 아닌가요? 아시아 기술이 우리보다 앞설 리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어요.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중립을 지켰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장관님 명령이기도 하고요. 율리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울이 생각보다 크네요. 고층 빌딩이 정말 많아요.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서울의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였어요. 베를린의 3배 규모였죠.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하천을 복원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서울시청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미팅이 잡혔어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회의실에 모여 작전을 짰습니다. 클라우스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내일 뭘 물어봐야 하죠? 저는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확한 예산 내역. 둘째, 공사 기간과 방법. 셋째, 생태계 복원 데이터. 넷째, 경제적 효과 측정 방식. 다섯째, 시민 반응과 만족도. 인계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패 사례도 물어봐야 해요. 성공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배차 간격이 2분이었습니다. 베를린은 5분에서 10분인데 말이죠. 시청 회의실에는 5명의 한국 공무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이라는 김민수 과장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청계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독일 환경부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받았어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청계천 복원 전후 사진이 떴어요. 복원 전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하천을 완전히 덮고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모습이었나요? 안드레아스가 물었습니다. 네. 김 과장이 답했어요. 1970년대에 하천을 덮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청계천은 사람들 눈에서 사라져 있었죠. 그런데 2003년에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예산이 나왔습니다. 총 3,860억 원. 유로로 환산하면 약 2억 9천만 유로였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슈플의 강은 15억 유로인데 이건 15 수준이네요. 이 정도 예산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패터가 질문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2년 7개월입니다. 김 과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2003년 7월에 시작해서 2005년 9월에 완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2년 7개월이요? 토마스가 되물었습니다. 5.8km 하천을 2년 만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설계만 해도 2년은 걸리는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계와 시공을 병행했습니다. 한국식 빨리빨리 정신이죠. 율리아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측정했나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지가 30% 상승, 연간 관광객 2천만 명, 경제 효과 연 2조 2천억 원. 저는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건 과장이 심하네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물론이죠. 여기 국토교통부 공식 통계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청계천 주변 1km 반경 부동산 가격 변동 그래프였어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이건 조작이 아닙니까? 클라우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조작이라니요? 이건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의심하신다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죠.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죄송합니다. 공격적으로 들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뿐입니다. 내일 직접 청계천을 방문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우리는 청계천 광장에 모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어요. 주변은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차량 소음이 요란했죠. 이런 곳에 하천이 있다고요? 인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 과장이 계단을 가리켰어요. 내려가시죠. 우리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눈앞에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펼쳐졌거든요. 도심 지하 8m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였죠. 양쪽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패터가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봤습니다. 차갑네요. 그리고 맑아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질 측정기를 꺼내더니 물에 담갔습니다. 5초 후 결과가 나왔죠. pH 7.2 용존 산소 8.5 ppm, 탁도 2.1 NTU. 이건 2등급 수질이에요. 패터가 중얼거렸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측정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미소를 지었죠. 의심하셨죠? 직접 확인하셨으니 이제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하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500m쯤 걸었을 때 토마스가 소리쳤어요. 저기 물고기가 있어요. 정말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20cm 정도 되는 큰 물고기도 보였어요. 인계가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태학자로서 30년 경력인데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생태계는 처음 봐요. 물고기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김 과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25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5종이요? 인계가 되물었습니다. 슈플의 강은 겨우 5종인데요. 12년 동안 복원 작업을 했는데도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류는 36종이 관찰됐습니다. 백로, 외가리, 물총새, 황조롱이까지요. 황조롱이요? 클라우스가 놀랐습니다. 맹금류가 도심에 산다고요? 불가능한데요. 김 과장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세요. 정말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날렵한 비행이었죠.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km쯤 걸었을 때 작은 폭포가 나타났어요. 인공 폭포였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시원했죠. 주변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앉아 쉬고 있었어요. 율리아가 상인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독일어를 영어로 통역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어요. 저는 김 과장에게 통역을 요청했고요. 실례지만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카페 주인은 60대 남성이었어요. 15년 됐어요. 청계천 복원 직후부터 시작했죠. 그의 대답이 통역됐습니다. 복원 전후로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율리아가 물었죠. 2배 넘게 늘었어요. 복원 전에는 하루 손님이 5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명은 돼요. 율리아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가요? 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장사가 잘 돼요. 관광객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소도 방문했습니다. 중개인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청계천 주변 아파트 시세 변동 그래프였습니다. 2005년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청계천 덕분이에요. 중개인이 설명했어요. 다들 청계천 근처에 살고 싶어 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평균 30% 정도요. 어떤 곳은 50%까지 올랐어요. 중개인이 자신있게 답했죠. 실거래가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그는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떴습니다. 수백 건의 거래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날짜, 주소, 면적, 가격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정부 공식 데이터예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클라우스가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엑셀 전문가였거든요. 10분 동안 분석하더니 말했어요. 마르쿠스, 이건 진짜예요. 통계적으로 조작 흔적이 없어요.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오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청계천 주변 건물들의 냉방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복원 전과 후를 비교한 그래프였죠. 여름철 평균 기온이 5.9도 떨어졌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5.9도요? 토마스가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담당자가 답했어요. 하천이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덕분에 주변 건물들의 냉방비가 평균 23% 절감됐습니다. 연간 절감액이 얼마죠? 율리아가 물었어요. 약 1,200억 원 정도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이었죠. 율리아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복원 비용이 3,900억 원인데 에너지 절감만으로 3년이면 회수하네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모두가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페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쿠스,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죠. 데이터가 진짜예요. 페터가 답했습니다. 수질, 생태계, 경제 효과 모두요. 조작이 아니에요. 율리아가 덧붙였어요. 경제 논리로도 설명이 돼요. 투자 대비 효과가 명확해요. 조사 2주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사단을 2팀으로 나눴어요. 한 팀은 기술적 측면을, 다른 팀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죠. 저는 율리아 안드레아스와 함께 청계천 주변 상인들을 인터뷰하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청계천 이가에 있는 음식점이었어요. 30년 된 오래된 식당이었죠. 주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통역사를 대동하고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청계천 복원 전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뭐든 물어보세요. 그녀는 차를 내왔어요. 복원 전에는 어땠나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끔찍했어요. 고가도로 밑이라 어둡고 지저분했죠.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매출이 얼마였나요? 율리아가 물었어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요.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0만 원에서 70만 원이에요. 주말에는 100만 원도 넘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5배가 늘었다는 겁니까? 안드레아스가 놀라며 물었죠. 네. 청계천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와요. 외국인도 많고요. 요즘은 직원을 3명이나 뒀어요. 우리는 다음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옷가게였어요. 40대 남성 주인이 반갑게 맞았죠.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청계천을 연구하신다니 영광이에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복원 전에는 어떠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주인이 솔직하게 답했죠. 이 지역이 낙후돼서 아무도 안 왔거든요. 가게를 접을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2004년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왜 버티셨나요? 율리아가 물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소식을 들었거든요. 주인이 웃었어요. 반신반의했지만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리고 2005년 9월 청계천이 열렸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죠? 매출이 3배로 뛰었어요. 주인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임대료예요. 복원 전에는 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임대료가 3배인데도 수익이 나신다고요? 안드레아스가 확인했죠. 물론이죠. 매출이 3배니까요. 순이익도 2배는 늘었어요. 주인은 자신의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 추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2005년 9월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어요.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증거였죠. 실제 장부니까요. 율리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5곳의 중개소를 방문했어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계천이 이 지역을 살렸다고요. 한 중개인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2005년에 2억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6억 원이에요. 그는 실거래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3배 올랐어요.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상승률이 1.5배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거죠.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환경이 좋아졌으니까요. 중개인이 답했습니다. 공기질, 소음, 경관 모든 게 개선됐어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싶어 해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죠. 저녁에 패터팀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생태계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패터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마르쿠스, 이거 봐요. 믿기지 않는 데이터예요. 화면에는 물고기종 목록이 나타났어요. 25종이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인계가 덧붙였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먹이 사슬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플랑크톤, 곤충, 물고기, 새, 맹금류까지요. 슈플의 강과 비교해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패터가 비교표를 띄웠어요. 슈플의 강은 물고기 5종, 조류 12종이었습니다. 청계천은 물고기 25종, 조류 36종이었죠. 5배 차이였어요. 토마스가 에너지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열섬 효과 감소가 확실해요. 그는 열화상 지도를 보여줬어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온도가 확연히 낮았습니다. 여름철 평균 5.9도 차이는 정확한 수치예요. 이게 건물 에너지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율리아가 물었죠. 냉방 에너지가 평균 23% 줄어요. 토마스가 답했습니다. 1,200억 원 절감은 보수적 추정이에요. 실제로는 더 클 수 있어요. 클라우스가 투자 회수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만 따지면 3.2년이에요. 그가 발표했어요. 에너지 절감, 부동산 가치 상승, 관광 수입을 합치면요. 3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슈플의 강은 15억 유로를 쓰고도 실패했어요. 패터가 말했습니다. 회수는커녕 유지비만 매년 2천만 유로씩 들어가고 있죠. 반대로 청계천은 3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데이터를 베를린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사 3주차,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15비용으로 우리보다 나은 결과를 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청계천 복원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이상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소박했어요. 벽면에는 청계천 공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이 박사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악수했어요. 청계천 복원 비용이 정말 3,900억 원뿐이었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3,860억 원이었어요. 이 박사가 답했죠. 우리 슈플의 강은 15억 유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가능했나요? 이 박사가 차를 마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했지만 하부 구조는 재사용했죠. 독일처럼 전부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적이네요. 둘째, 설계와 시공을 병행했습니다. 이 박사가 계속했어요. 독일은 설계 완료 후 시공을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동시에 진행했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토마스가 물었죠. 물론 위험했어요. 하지만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죠. 셋째,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고속도로 건설로 단련된 토목 기술이 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하는 노하우죠.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관리했나요? 율리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독일보다 저렴했어요. 이 박사가 솔직하게 답했죠. 2003년 당시 한국 건설 노동자 임금은 독일의 13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생산성은 비슷했죠. 공사 기간도 놀랍습니다. 안드레아스가 말했어요. 2년 7개월이면 설계 기간까지 포함한 건가요? 맞아요.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2003년 7월 착공해서 2005년 9월 완공이에요. 실제 공사는 27개월이었죠. 독일은 설계만 4년이 걸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했거든요. 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완벽은 적의 친구예요. 우리는 80점을 빨리 달성하는 걸 선택했죠. 100점을 위해 10년을 쓰는 것보다요.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예측했나요? 율리아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예측 못했어요. 이 박사가 웃었습니다. 지가 30% 상승은 예상 밖이었어요. 관광객 2천만 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측은 절반 수준이었죠. 실제가 예측보다 2배였다고요? 율리아가 놀랐습니다. 네. 청계천이 서울의 상징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사랑해줄 줄도요. 외국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삼을 줄도 몰랐죠. 투자 회수 기간은 계산해 보셨나요?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어요. 이 박사가 답했죠. 하지만 세수 증가만으로도 5년 안에 회수됐을 거예요. 부동산 세금, 법인세, 관광 수입까지 합치면요. 우리는 숫자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율리아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연간 500억 원, 관광 수입이 800억 원, 에너지 절감이 1,200억 원. 합계 2,500억 원이에요. 그러면 1.5년이면 회수네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3,900억 원을 2,500억 원으로 나누면요. 율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는 1년 6개월이에요. 2년도 안 걸린 거죠. 저는 슈플의 강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15억 유로를 썼어요. 하지만 경제 효과는 마이너스예요. 관광객도 줄었고 주변 부동산도 하락했죠. 오히려 유지비만 매년 2천만 유로씩 들어가요. 이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마도 우리는 기술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시민은 생각하지 않았죠. 완벽한 설계, 완벽한 시공에만 매달렸어요. 청계천은 달랐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민을 생각했어요.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8,000번의 설명회를 했어요. 5만 건의 민원을 하나하나 검토했죠. 완벽한 하천보다 시민이 사랑하는 하천을 만들려 했어요. 그게 차이였군요. 패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의 관점으로 봤고 한국은 시민의 관점으로 봤네요. 맞아요. 이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15억 유로로 실패를 샀고 한국은 3억 유로로 성공을 샀어요. 5배 비싼 실패였죠. 이 사실을 베를린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조사단 전원이 모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렸어요. 청계천은 성공이에요. 완벽한 성공이죠. 슈플의 강은 참담한 실패고요. 조사 4주차, 저는 청계천이 성공한 진짜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서울시청 시민참여과를 방문했습니다. 김수진 과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청계천 복원 당시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담당했던 분이었죠. 환영합니다. 시민참여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그녀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8,000번의 설명의 기록이에요.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7개월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설명회를 열었어요. 상인,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 만났죠. 8,000번이요? 안드레아스가 놀랐습니다. 하루에 10번씩 한 거네요. 맞아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진행했어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맞췄죠. 반대는 없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엔 엄청났어요. 김 과장이 솔직하게 답했죠. 상인들이 가장 반대했어요. 공사기간 장사가 안 된다고요. 주민들도 소음과 먼지를 걱정했어요. 어떻게 설득했나요? 율리아가 질문했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대화였어요. 김 과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상인들과 500번 넘게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찾았어요. 예를 들면요. 공사 시간을 조정했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의 영업시간을 피해서 야간에 공사했죠. 비용은 더 들었지만 상인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요. 독일은 달랐나요? 패터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공사 효율만 생각했어요. 제가 답했죠. 밤에는 소음 규제 때문에 공사를 못해요. 주민 동의도 형식적이었고요. 설명회는 법적 의무니까 한두 번 하는 정도였죠. 김 과장이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민원 처리 기록이에요. 총 5만 2천 건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다 답변했죠. 5만 건이요? 클라우스가 놀랐습니다. 그걸 언제 다 처리했어요? 전담팀이 있었어요.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100명이 3교대로 일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48시간 내에 답변했죠. 신속한 소통이 핵심이었어요.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슈플의 강 프로젝트 때는 민원이 몇 건이었나요? 안드레아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기억으로는 500건 정도요. 저는 답했어요. 그것도 대부분 무응답이었죠. 담당 부서가 바쁘다는 이유였어요. 오후에는 청계천 시민 모니터링단을 만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단장인 박영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매일 청계천을 관찰해요. 수질, 쓰레기, 생태계를 체크하죠. 정부에서 시킨 건가요? 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 씨가 웃었어요. 자발적이에요. 청계천을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공간이거든요. 현재 회원이 300명이에요. 독일에는 이런 조직이 있나요? 율리아가 제게 물었죠.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슈플의 강 관리는 전부 정부가 해요. 시민은 이용자일 뿐이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정부만 관리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청소하고 감시하고 보호하니까 청계천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청계천을 다시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고기를 보며 즐거워했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거실이었죠. 한 중년 여성이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왜 청소하세요? 공무원이세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청계천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요. 우리 공간이잖아요. 우리 공간.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슈플의 강은 시민들에게 정부 공간이에요. 우리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쓰레기를 버려도 청소부가 치울 거야 라고 생각하죠. 저녁에 조사단 회의에서 인계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청계천이 성공했는지. 시민이 주인이니까요. 우리는 시민을 손님으로 대했고 한국은 시민을 주인으로 대했어요. 패터가 덧붙였습니다. 독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정부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해요. 한국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죠.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함께 만들었어요. 그게 결정적 차이예요. 토마스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술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완벽한 소통을 추구했어요. 기술은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살 수 없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누구를 위한 복원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말이에요. 2019년 12월,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468페이지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4주간의 조사 결과를 모두 담은 문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분석 및 슈플의 강과의 비교 연구. 환경부 장관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카타리나 장관과 차관, 그리고 수석 보좌관들이 모였어요. 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청계천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모든 지표에서 우리를 압도해요. 비용은 15, 기간은 15, 효과는 10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차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꺼냈어요. 투자 회수 기간 1.5년, 경제 효과 연 2조 원, 부동산 가치 30% 상승, 관광객 2천만 명. 반면 슈플의 강은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예요.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독일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진다는 보고서를 어떻게 공개합니까? 정치적 자살이에요. 하지만 장관님,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했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15억 유로를 낭비했다는 걸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당이 뭐라고 하겠어요? 언론은요? 이건 정부 전체의 위기예요. 수석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청계천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우리의 장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건 조작이에요. 패터가 반박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할 수 없어요. 조사단 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 달간 거짓 없이 조사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죠. 하지만 정치는 달랐습니다. 장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이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합니다. 기밀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세금으로 한 조사예요. 슈미트 박사. 장관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공무원이에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마세요. 조사단원들과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패터가 화를 냈어요. 이건 사기예요. 우리가 발견한 진실을 숨기다니. 인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만 기다리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환경부 지하 3층 문서고에 봉인됐어요. 접근 권한은 장관과 차관뿐이었죠. 조사단원들에게는 함구 서약서가 돌아왔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해고될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연금도 날아가겠죠. 우리 모두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어요. 가족이 있었죠. 하나씩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8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어요. 우리는 진실을 발견했지만 숨기기로 했죠. 독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슈플의 강 프로젝트는 계속 실패를 거듭했어요. 추가 예산 3억 유로가 투입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수질은 여전히 4등급이었고 시민 불만은 커졌습니다. 2021년 새로운 환경부 장관이 취임했어요. 그도 보고서 존재를 알았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023년도 마찬가지였죠. 5년 동안 보고서는 지하 금고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청계천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을 무시했죠. 시민 참여 대신 기술 투자만 늘렸고 소통 대신 공사만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2024년 10월, 제 양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슈피겔지 탐사 보도팀에 메일을 보냈죠. 제목은 독일 정부가 5년간 숨긴 청계천 보고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슈피겔지 일면에 특종이 터졌습니다. 환경부의 거짓말 한국이 독일을 이긴 진실을 5년간 은폐. 기사와 함께 468페이지 보고서 전문이 공개됐어요.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시민들은 분노했죠. 우리 세금 15억 유로를 낭비하고도 진실을 숨겼다니. 야당은 환경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U의회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어요. 27개국 의원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죠.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유럽 전체가 도시 복원에서 실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내부 고발자였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5년간 숨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이크 앞에서 저는 선서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요. 2024년 11월 15일 EU의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27개국에서 온 450명의 의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5년간 진실을 숨긴 공범이었습니다. 의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5년이나 걸렸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양심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며 침묵할 수 없었죠. 보고서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 의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청계천은 모든 면에서 슈플의 강을 압도했습니다. 비용 15, 기간 15, 효과 10배.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구체적으로요. 투자 회수 1.5년, 연간 경제 효과 2조 원, 생태계 다양성 5배. 제가 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철학이었어요. 한국은 시민을 중심에 뒀고 우리는 기술을 중심에 뒀죠.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왜 이걸 숨겼습니까? 네덜란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독일 기술이 최고라는 신화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15억 유로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더 낭비했습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가로 5억 유로가 투입됐습니다. 저는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총 20억 유로를 썼지만 여전히 실패 상태예요. 만약 2019년에 방향을 바꿨다면 절약할 수 있었죠. 청문회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조사단원 모두가 증언대에 섰어요. 패턴은 생태 데이터를, 윤리아는 경제 분석을, 인계는 시민 참여 사례를 증언했죠. 모든 증언이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청문회 이틀 후 독일 환경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차관과 보좌관 3명도 물러났어요. 검찰은 예산 낭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죠. 독일 정치권이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새로 취임한 환경부 장관은 첫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우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슈플의 강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EU 환경위원회가 청계천 연구단을 공식 구성한 거예요. 27개국에서 전문가 100명이 참여했죠. 목표는 청계천 모델을 유럽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구단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속죄의 기회였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첫 회의에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합니다. 직접 보고 배워야 해요. 2025년 1월, 우리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100명의 대규모 조사단이었어요. 김민수 과장이 다시 우리를 맞아줬죠. 다시 오셨네요. 이번엔 숨기지 않으시겠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5년을 낭비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우겠습니다. 김 과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요. EU 조사단은 3주간 청계천을 샅샅이 연구했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세스, 생태 복원 기술, 경제 효과 측정 방식. 모든 걸 배웠죠. 한국 정부는 아낌없이 공유해줬습니다. 2025년 3월 베를린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슈플의 강 프로젝트 전면 재시작. 이번에는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한국 전문가 팀을 고문으로 초청했죠. 서울시는 기꺼이 전문가 5명을 파견했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팀장이었어요. 베를린 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잘못을 인정하는데 5년이나 걸렸네요. 이 박사가 웃었습니다. 인정하는데 늦은 시간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의 따뜻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2025년 5월 슈플의 강 재복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첫 주에만 시민 설명회를 50번 열었죠. 상인들과 200번 만나 대화했습니다.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였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움직였습니다. 파리는 센 강 복원 방식을 바꿨어요. 런던은 템즈 강 프로젝트를 재설계했죠. 암스테르담도 한국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청계천 모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슈플의 강변에 서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언어는 달라도 목표는 같았죠. 시민을 위한 하천을 만드는 것. 5년 전 저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유럽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청계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